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물건이네요. 감정금액이 3억 1천만 원인데 5,200만 원 정도에 낙찰되었어요. 감정금액이 3억 1천만 원이면 금액도 큰 금액이지만 땅 평수도 꽤 넓은 편에 들어가는 거겠죠. 땅 평수가 200평이 넘어요. 그런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 감정금액이 3억 1천만 원인데 낙찰가가 5,200만 원 정도에 낙찰되었으니까 괜찮은 낙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응찰자가 한 명이에요. 뒤바꿔서 얘기하면 떨어질 만큼 떨어져도 살 사람들의 관심이 이쪽으로 쏠려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물건은 남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정석입니다. 아니면 나만 알고 있는 확실한 물건 처리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특히 경매물건 같은 경우에는 나오려고 하면 누군가는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설령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 물건 자체로 수익을 뽑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든지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든지 또 쓰임새가 달라진다라든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 토지가 도로든지 임야이든지 뾰족하게 높은 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도로라고 하는 것은 그 단점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물건도 낙찰은 받았는데 빌라 단지 한복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새가 있는 물건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빌라 앞에 있는 주차장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빌라로 통하는 도로가 대부분인 경우에요. 이런 도로를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좀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쓰임새가 떠오르지 않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과연 저 도로를 낙찰받아서 뭐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이쪽 근방에 빌라를 매입하셨어요. 이 도로를 낙찰받은 분이 집집마다 이렇게 안내장 비슷한 협박장을 남겨놨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분이 보낸 안내문 성격을 띤 협박장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토지 경계 표시와 현수막을 설치하겠다고 하고 두 번째는 기둥을 설치하겠다고 하고 세 번째는 펜스를 쳐서 도로의 무단 사용을 막겠다는 뭐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또 네 번째는 펜스 안에 적재물을 쌓아놔서 미관상 좀 좋지 않겠냐, 그리고 대지가 200평 정도 되니까 충분히 건축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통보하는 안내문을 집마다 보내왔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이 빌라 각 세대에게 이렇게 협박 비슷하게 한다고 해서 통할 리 있겠어요. 그 땅을 저희가 써야 하니까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사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제가 주인 대신 저기 적혀있는 번호로 연락을 한번 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돌려서 이야기했지만 땅을 사라 뭐 그 이야기더라고요. 그리고 각 세대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런 협박장 비슷한 안내문을 붙여놓으신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나 하고 싶은 것이 있거나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 하십시오, 뭐 그래야 원이라도 얻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목이 도로인데 건축 허가를 내서 빌라 짓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 듣는 것이라고 빈정거렸죠.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죠. 이미 이 빌라 지을 때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했기 때문에 빌라가 지어진 것이고요. 또 새롭게 낙찰을 받은 사람이 과연 그 토지 승낙을 어떤 식으로 무력화시킬지는 모르겠어요. 사진을 보시면 이 땅은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로예요.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도로는 공공의 이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을 제약할 때는 여러 조건들이 공공의 이익보다 더 커야 합니다. 그렇게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더 솔직하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낙찰가가 이보다 더 저렴했다고 하더라도 보통 이렇게 확실하게 뭔가 쓰임새가 결정되지 않고 내가 뭘 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 대부분 낭패를 보기 십상이에요. 적어도 땅값은 물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땅값이 있다고 해서 팔지 못하면 전혀 쓸데없는 소리가 되는 것이고요. 결국 낙찰은 받았지만 돈만 쓰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물건이 될 가능성이, 또 그런 확률이 아주 높은 물건이에요. 특히 도로 경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이 어느 정도는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투자자의 확신이 좀 있어야 돼요. 앞으로 이 물건이 어떤 식으로 처리될지는 모르겠지만 낙찰 가격을 뽑는 것도 그리고 수익을 얻는 것도 그렇게 생각만큼 만만하게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몇 년 전에 막 논란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물건인데요. 이 물건은 제가 볼 때 도로 경매를 너무나 혹하게 빠지시는 분들은 교보제처럼 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정가가 3억 1천만 원인데 5,300만 원 정도의 낙찰받은 물건인데 낙찰받아서 과연 뭐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었더라면 이 물건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낙찰자가 낙찰받고 도로 물건이기 때문에 도로처럼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잘 수익을 뽑아냈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누군가는 도로 경매로 인해서 큰 이득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장마다 꼴뚜기처럼 펼쳐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로가 2개, 그 다음에 임야가 하나인 물건이에요. 이 물건을 5,400만 원 정도에 낙찰 받았는데 지금도 5,4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낙찰 받아놓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팔으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쉽게 사겠어요? 그때 감정평가상에 나와 있던 사진이에요. 이 사진상으로 놓고 보면 빌라 앞부분에 있는 그냥 통행로예요. 어떤 식으로 해서 활용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봤더라면 저는 낙찰받지 말았어야 되는 물건이라고 봅니다.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낙찰자가 나왔어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저 주차장을 없앤다고 해가지고 저 주차장의 필요성이 확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또 이 낙찰자의 출구 전략은 어떻게 됐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많이 깝깝해지는 물건이에요. 낙찰받고 낙찰자가 한 것이라고는 저렇게 펜스를 친 거죠. 저 나머지 부분을 돌아서 가면 되지 뭐 굳이 여 안에까지 차를 꼭 대야 된다라는 법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내야 되고 하는, 이 낙찰자가 수익을 뽑아낼 확률이 저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모르겠습니다. 저 주변에 있는 빌라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여건으로 인해서 활용도가 늘어난다라면 모르지만 현재 저렇게 펜스만 쳤다라고 해가지고 출구 전략이 좀 짜여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은 들지 않아요. 이 상황에 있어서 상황이 좀 더 나아질 거다,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계속적인 불편을 겪기 때문에 이 도로를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한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도로를 낙찰받은 사람은 아무리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낙찰받은 가격이 손실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 경매에서는 도로의 낙찰 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도로를 낙찰받으면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수익을 뽑을 것인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낙찰 그 자체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합니다.